이제 분석 작업 2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분석 작업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어떤 게 이제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 표 2번, 표 3번 항목을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순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정렬을 할 때는 숨겨진 열이나 행이 있는지 꼭 보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이렇게 잡고 데이터에서 정렬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때 정렬 기준은 항목을 이용해서 자,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저거는 사용자 정리 함수가 되겠죠. 사용자 정리 목록. 네. 자,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 직접 쓰면 됩니다. 교육비 하고 엔터. 임대료 엔터, 주차비 엔터, 전기료까지 쓰고 마지막은 엔터를 절대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긴 셀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추가해놓고 여러분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도 데이터 정렬 누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항목을 사용자 지정 목록 가서 똑같이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있는 거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범위 잡고 데이터의 정렬 버튼 누른 다음 여러분들한테 항목을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가서 우리 선택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하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렬만 나오진 않았어요.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 있는 거 보이죠? 그럼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한꺼번에 합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한테 결과가 나오는 표가 기준이 되는데 첫 행에는 제목이 있고 왼쪽 열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걸 일단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 마주치고 있는 이 항목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부터 끝까지 다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통합을 눌러주고 무조건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첫 행과 왼쪽 열이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부터 끝까지 다 잡고 추가 표 2번도 항목부터 끝까지 다 잡고 추가 표 3번도 항목부터 끝까지 다 잡고 추가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한테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해주고 함수는 여러분들 평균이라 했기 때문에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죠. 정렬을 하고 난 다음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요. 표 1번, 표 2번, 표 3번에 대해서 첫 행만을 기준으로 1월, 2월, 3월에 평균을 한다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첫 행에 들어있는 1, 2, 3월을 이렇게 드래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우리가 정렬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미리 위치들은 다 바꿔놨다는 얘기죠. 이해는 되죠? 정렬해서. 그래서 요것만 범위 잡고 데이터에서 통합을 들어가되 일단 여러분 제가 이거 비울게요. 대신에 문제대로 할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범위 잡은 거 내에서 첫 행이 필드명이고 그리고 왼쪽 열은 뭐가 들어간다? 1월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뭐가 들어갈지 뻔히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고 추가. 1월부터 여기까지 잡고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항목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이 범위를 잡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고 그런 추가를 해준 다음 위에 있는 것만 비교만 해준대요. 여기는 필요 있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 행만 해. 그리고 평균, 확인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오케이? 네, 통합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방법 설명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이쪽 방법으로. 다음, 기타 작업 1번. 자, 여러분 차트를 풀 때는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명칭들이 화면에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있으면은 거기서 우클릭 눌러서 서식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고 없다면 꺼내기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입생과 4학년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랬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봐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항목축이랑 범례를 꼭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항목축 범례. 그런데 행렬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네? 그쵸? 뭐지? 나 왜 저장이 된 거 같지? 그쵸? 저장이 돼 있죠, 저요. 음, 원본이 손상이 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 파일을 뭐지? 그때 저장 눌렀나 본데 음, 하나 더. 네, 여러분들 걸로 바꿀게요. 네, 문제 이름도 똑같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걸로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는 되죠? 자, 여러분 잘 모를까 봐 다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항목축과 범례를 보라 했는데 이거의 방향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봐주는 게 제일 여러분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선택해서 행렬 전환하면 가볍게 끝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항목축에 여러분들 개수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보는 거죠. 그럼 우리 건 5개고요. 여러분들 그림 속에 있는 항목도 몇 개다? 5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죠? 그럼 항목축은 안 건드려도 되겠다라는 느낌 오나요? 대신에 이제 범례를 보겠습니다. 범례를 보니까 2학년, 3학년, 3학년이 없어졌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줄어들었죠? 이때는 뭐 하는 거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제거. 그래서 2학년 선택하고 제거, 3학년 선택하고 제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림 똑같은 거 보이나요? 그래서 범례는 여러분들이 더 여기가 늘어났으면 추가고 똑같은 개수면 편집, 줄어들었다, 제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다면 여러분 끝났고요. 차트 제목과 가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 했어요. 그럼 차트 제목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때 신입생과 그리고 4학년 월 생활비 분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로축 제목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플러스에서 축 제목은 기본값 디폴트는 모든 축에 다 생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만 필요해요 하면은 기본 가로축 가서 요걸 눌러주고 이때 여러분들은 항목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학년 숙식 요소에만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 했거든요. 그럼 특정한 거기 때문에 2번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디폴트가 맞네요. 눌러주면 되겠고 계열의 간격 너비. 그럼 계열들을 선택하고 간격 너비. 그럼 계열이 있죠, 여러분들? 우클릭해서 여러분 4학년 계열을 잡고 하셔야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서 간격 너비를 70%, 70 적고 옮겨주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범례는 위쪽으로 하라 했어요. 그래서 범례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준 다음 우리 위치는 위쪽으로 올려주면 돼요. 위쪽. 다음, 세로축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 했습니다. 그럼 세로축을 선택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은 축 옵션에 가서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최소는 0이고 최대는 45만 원이 아닌 50. 그런 다음 주 단위는 10씩 100, 000 해주면 끝. 이렇게 쫙 나열해주면 돼요. 다 됐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차트의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그럼 차트 영역 선택하고 채우기 선에 테두리 버튼 눌러서요. 둥근 모서리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 효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간다? 효과 네온을 누른 다음 여러분들 미리 설정을 눌러주고요. 주황 OPT에 강조색 2번 요거네요. 요거 선택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닫아주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다 됐습니까? 자, 저 이제 또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에서 기타 작업 2번에서요. 우리 뭐가 나오냐? 매크로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매크로. 자, 매크로에서는 여러분들
빈 셀에서 시작해서 빈 셀로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결과를 기억하는 아이가 아니라 뭐를 기억하는 아이다? 과정을 기억하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 자신을 믿고 결과를 확인해라, 확인하지 말아라, 확인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시나리오나 부분합이나 또 다른 애들 목표가 뭐 이런 애들 나오면은 뭐 바뀌어져 있는데 뭐 보이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결과값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더 덤으로 있다면 사용자 지정 서식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근데 사용자 지정 서식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틀리는 것보다 수습하는 게 더 힘드니까 미리 만들어서 검토를 하라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검토하고 시작할게요. G3에서 G22 총점 라인입니다. 여기를 보고 총점이 280 이상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까만 스페이스를. 그럼 여러분들 딱 저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구간보다는 조건으로 푸는 게 좋겠죠.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구간이거나 조건이거나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보인다면 지금은 말이 조건이 좀 편한 것 같네요. 조건으로. 대괄호 그거는 갖다 280 대괄호 잡고 그리고 파란색이라 했기 때문에 대괄호 파란 그리고 여러분들 분홍색은 분홍이라 쓰면 안 되고 자홍이라 써야 된다 했던 거 기억하죠? 그런 다음 큰 따옴표에서 미음 한자 택키 누르고 까만 스페이스를 눌러주고 큰 따옴표하고 한 칸을 띄우고 세 자리이기 때문에 0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고 그런 다음 또 총점이 250 이상인 경우 대괄호 작거나 같다 250 대괄호 닫고 그런 다음 또 대괄호 빨간 대괄호 닫고 그런 다음 큰 따옴표 미음 한자 택키 눌러서 하얀 스페이스를 눌러주고 또 0이라고 세미콜론 눌러주면 돼요. 그런 다음 그 외에는 숫자만 넣으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제가 띄어쓰기 한 이유는 표시에서 한 칸씩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엔터 치면 끝.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검토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고 컨트롤 1. 그런 다음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다 지우고 컨트롤 V 붙이고 확인을 해주면 280 이상인 애들은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50 이하인 애들은 빨간색으로 하얀 스페이스 나오면서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숫자가 나오네요. 그럼 되돌리기 바로 컨트롤 Z 바로 눌러주고 빈셀을 선택합니다. 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촬영 시작합시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서식입니다. 총점 서식 확인. 그런 다음 G3에서부터 G22세까지 범위 잡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다 지우고 컨트롤 V 붙이고 확인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 빈색 찍고 기록 중지 누르고 얘는 지워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우리 또 두 번째. 우리 기타 서식 이 부분 보니까 얘는 일반 서식으로 하라 했어요. 뭘로 하라 했다고요? 일반 서식. 그러면 이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 다시 눌러주고요. 매크로의 이름은 일반 서식이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범위. G3에서 G22셀 컨트롤 1 일반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빈셀 찍고 기록 중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둬도 돼요. 그런 다음 단추를 지금부터 그리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두 개를 먼저 촬영을 해놓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볼까요? 단추 R2에서 J3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눌러주고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얘는 첫 번째 있는 애는 총점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해주고 단추 1번의 단자 앞에 가서 이거 다 지운 다음 뭐라 쓰면 된다고요? 네, 총점 서식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총점 서식. 다음 또 이제 보면은 I5셀에서부터 J6셀 여기까지 여기다가 또 이제 단추를 그릴 거예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누르고 Alt키 누르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일반 서식 누르고 확인해주고
단자 앞에 가서 또 이제 다 지운 다음 일반 서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 이제 기타 작업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타 작업 3번. 프로시저 문제죠. 여러분들 프로시저 하면은 개최 이벤트부터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러면서 본인이 편하려면은 뭐를 더블 클릭해라? 개체를 더블 클릭해라. 그러면 프리베이트 섭 이런 것들이 자동 싹 적힌다 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랬어요. 그럼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켜고 평가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여기에서 근무평가 폼이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폼 이름부터 근무평가점 쇼라고 써서 F5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뜨는지 보는 거예요. 뜨고 그다음 닫아주세요.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기 때문에 요 왼쪽 여기서 검색창에서 근무평가 폼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고 그런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이랬어요. 그럼 개체가 뭐다? 폼. 개체가 뭐라고요? 폼. 그럼 회색에서 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유저 폼 나오고요. 디폴트의 이벤트가 클릭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이니셜라이즈를 꺼내주세요.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꺼내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씁니다. CMB 영업소 목록에는 J6에서 J17, CMB 영업소점. 자, 범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생일 원본을 끌고 와야 된다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로 소스는 큰 따옴표 J6 콜론 J17 큰 따옴표에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F5 버튼 눌러서 우리 검토 눌러서 확인합니다. 제대로 들고 왔는지 안 들고 왔는지 봐주세요. 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뭐 간다고요? 3번. 근무평가 폼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종료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CMD 종료 클릭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MSG 박스 프롬프트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타임 열고 닫고 그리고 버튼 모양은 여러분들 디폴트 확인인 거 맞죠? 그쵸, 기본값. 그런 다음 타이틀은 디폴트예요, 디폴트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건너가요. 타이틀까지. 큰 따옴표에서 여러분들은 홈, 닫기, 띄어쓰기 오타 조심하세요. 오차 적네요. 그 다음 홈을 닫아라 했기 때문에 unload 띄우고 me 해주면 돼요. unload me. 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unload me라 쓰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F5 버튼에서 확인합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지금 메시지 박스랑 똑같고 확인 눌러주면은 홈이 닫힙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닫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프로시저 우리 문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시에서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범위가 우리 시트에 있는 똑같은 동일한 시트에서 이렇게 불러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범위를 그대로 들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부분에 컨트롤 C 해주세요. 그런 다음 기타 작업 2번에서 우리 L5셀에다 갖다 놓을게요. 어디요? L5셀에 컨트롤 V에서 붙여주세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ESC 버튼 누를게요. 우리 이쪽 범위에 있는 이 내용을 홈모 박스로 땡겨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바로 다른 시트에 있는 뭐 그게 기타 작업 1번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작업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범위를 끌어당겨서 오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함수 배울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자, 바로 다른 시트에 있는 걸 참조해서 계산도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트 이름 적을 때는 시트 이름 원래 이렇게 쓰고 느낌표 그런 다음 뭐 셀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간다?
범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범위가 들어갈 때는 셀 하나, 그리고 셀 2 이렇게 들어가기도 얘기를 한다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시트도 여러 개의 시트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일 때는 여러분한테 자 여러 개의 시트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시트 1, 시트 2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항상 시트 이름하고 셀을 구분 짓는 게 뭐죠? 느낌표라고 저한테 필기에서도 밑줄을 쫙 그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름 단순한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시트 이름 앞뒤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 저희가 가르쳐주냐면요. 작은 따옴표를 붙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작은 따옴표. 여러분들 요약본에 그거 전부 다 밑줄 쫙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거의 다 풀 시절을 풀어봤는데 동일 시트에서 땡기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익숙되다 보니까 다른 시트로 해라. 이런 상은 또 기억이 살짝 나는데 내가 막상 적으려면 작은 따옴표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겠죠? 느낌표를 넣었던가? 콤마를 넣었던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응. 그걸 기억하는 친구가 몇 있을까? 20명 중에 20명 다 기억할까? 아니요. 다들 기억 못해요. 왜? 자주 나오니? 자주 안 나오니?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편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뭐라고요? 편법. 왜? 작은 따옴표 안 붙이고 느낌표 어디다 써야 돼? 뒤에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뭘 넣었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타 작업 3번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첫날에 우리 남일셀 있는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남일셀 있는 거를 빌렸을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죠? 맨 앞에 항상 뭐 붙인다? 셀을 대체해서 쓸 때 항상 뭐 붙였지? 값들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계속 썼어요. 많이 썼어. 식복사에도 뭐 써라 했어? 데이터 표에서도 식복사잖아. 거기 들어있는 거. 앞에 뭐 붙인다? 가장 기본 디폴트 는이 빠지면 되나 안 되나? 빠지면 되나 안 되나? 응. 너희들은 상대참조, 절대참조, 열고정, 행고정 배울 때 거기 들어있는 값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뭐 붙였어 항상? 는 붙였잖아 첫날에. 뭐 붙였다고? 응. 똑같은 얘기예요. 는을 바로 땡겨야 돼. 는 쓰고 나서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오세요. 그런 다음 이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드래그. 엔터 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러죠? 선생님 에러 나는 친구도 있고 또 여기 제가요 뭐 여기서 대전 팀장이 나왔어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오류, 뭐 대전 팀장? 아니요.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나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 경로를 씌워줘요. 뭘 써준다고? 그래서 는 빼고 다 드래그. 는 빼고 다 드래그 하세요. 컨트롤 C. 이해되죠, 여러분들? ESC. 빠져나올 때. 경로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디젤 모드 켭니다. 평가 등록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의문평가 폼에 있었죠? 더블 그리고 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요 선생님 다른 시트에 있는 거 행원문 들고 오는 거 명령어 메소드는 똑같나요? 똑같아요. 큰 따옴표 넣는 것도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큰 따옴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방금 전에 복사한 걸 그대로 붙이세요. 경로를 들고 와죠. 이거를 원래 이렇게 다른 시트에 있는 거를 경로를 직접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닫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다른 시트에서 있을 때 이것만큼 좋은 방법 없어요. F4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들고 와줘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종료 좀 할게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잠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요거를 딜리트 키를 눌러주는 거죠. 자, 다른 작업 시트에 있는 범위를 들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혹시 우리 시트에서 들고 오는 게 아니네. 이번에 여러분들 생뚱맞게 여기서 들고 올게요. 이거 들고 올 거예요. 예.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 들고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또 빈세 아무데나 찍고 연습해야죠. 뭐부터 적어라? 는 적고 분석 작업 2번에 가서 그 범위 들고 오고 싶은 거를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런 다음 오류가 나든 오류가 안 나든 상관없이 더블 클릭해서 는 빼고 드래그. 이해돼요, 여러분들? 드래그 해주고 컨트롤 C.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ESC.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이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경로 쓰는 게 자신 없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회색에서 또 더블 클릭하고 큰 따옴표 지우라 했어요. 지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우면 안 된다 일단 기억하죠. 똑같이 그 범위를 경로부터 시작해서 들고 오기 때문에 넣어주고 큰 따옴표에서 이렇게 들고 오세요. F4 버튼 눌러볼까요? 눌러보세요. 어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됐죠? 자, 그런 다음 이것도 엄연하게 정석이야, 편법이야. 그럼 어떡한다? 지워야지. 일단 지워야지. 편법은 들키면 안 된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요리조리해서 다른 시트에 있는 범위를 들고 오라고 할 때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홈보 박스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여러분들 이거 눌렀을 때 우리 이거 나중에 필드 제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필드 제목 비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해서 6일 전까지 날짜가 나오게끔 해라 라고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가르쳐 준 적 있었나요? 여러분한테?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날짜를 직접 적어야 된다 했어요? 오늘 날짜 직접 적으면 안 된다 했어요? 직접 적으면 안 되고 무슨 함수를 쓰라 했죠? 맞아요. 데이트. 대신에 로우 소스 아니고 뭘로 가야 된다? 직접 넣겠다? add 아이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최근에 나타났답니다. 데이트. 쌤, 이거 신의 한 수였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거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하루씩 빼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죠, 여러분? 저 이거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4일 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4일 전의 날짜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데 어느 날짜부터 4일 전까지 콤보 박스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찐당하는 거예요. 범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 답이 던져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문제가 나왔대요. 그게 매드 아이템으로 데이트를 넣으면서 조금씩 빼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 우리 자, 닫기 종료 단추를 누를 때 특정 셀에서 여기다가 하면은 화이팅, D1 셀에다가 화이팅 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똑같이 비주얼 베이직 가서 여러분들한테 종료 단추에서 누를게요. 자, 대괄호 해서 D1 대괄호 해놓고 넣어라 화이팅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F4 버튼 눌렀을 때 D1 셀 해보세요. 종료를 누르면 여러분들 짠! 파이팅 생긴 거 보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시트에 있는 범위를 갖고 올 수 있다면 이 글자를 어디에도 반대로 쓸 수 있게끔 하라. 현재 내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의 글자를 입력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시트면은 경로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눈치 딱 채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경로 적기 힘들다 하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게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있는 M2셀에서 갈 겁니다. 어디요? M2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도 맨 처음에 뭐 쓴다? 는 쓰고. 그런 다음 분석 작업 2번 하고 M2 쓰고 엔터 치세요. 그럼
쌤 이상한 거 나왔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0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있다는 거 기억하죠? 더블 클릭해서 경로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그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료 단추를 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봐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는 여기다가 뭐 화화화 이렇게 해놓고 딱 해놨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되겠지라고 해서 보면은 짜잔 적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응용이 들어가요. 어때?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 셀일 때 뭐라고요? 여러 셀일 때 여러분 여러 셀일 때 우리 단어 비주얼 베이직에서 레인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나온다고요? 레인지. 그러면 같은 셀일 때는 그냥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레인지라고 하면은 범위로 나왔다. 범위로 나왔다면요. 비주얼 베이직 여기 제가 숨겨놨죠. 범위일 때는 레인지를 쓰는데 큰 땀프에서 뭐 예를 들면 A1에서 A3 세대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여기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써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종이 시트 여기에 보면은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되면은 보이나요? 이렇게 1, 2, 3이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이것도 뭐다? 같은 시트에서는 되지만은 또 다른 시트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경로 또 써줘야 된다는 거지. 경로 쓰기 자신 없는 친구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반복 연습시키고 있어요. 는 쓰고 뭐 한다? 시트 누르고 범위 잡고 엔터. 오류 뭐 가 필요 없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ESC 누르고요. 자, 여러분들은 비주얼 베이직 들어와서 무슨 단어? 범위일 때는 레인지 쓰고 이렇게 큰 땀에서 이대로 갖다 붙이세요. 경로를 갖다 붙여. 직접 쓰실래요? 이렇게 편법으로 쓰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지. 어떤 거는 또 이제 작은 땀을 붙고 느낌 보고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그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종료를 또 눌러볼게요. 종료. 자, 올인하지 않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안 어려워. 왜? 우리한테는 무적의 기술 편법이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화이팅!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다른 시트네? 너무 겁먹지 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작업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먼저 풀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뭐 풀으라고요? 네,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에 나오죠.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나왔을 때는 바로 Alt F12 눌러주고 일단 얘는 점수를 챙겨갑시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런 거 다 받으세요. 그리고 삽입의 모듈, 그리고 삽입의 프로시저, 퍼블릭 펀션 이름에 가서 fn 비고라고 쓰고요. 이 비고 안에 가서 여러분들은 출석일수, 그런 다음 결근일수 이렇게 쓰면 돼요. 미안해요. 네. 어쩐 일 이상하더라. 왜 갑자기 등교를 했다가 왜 갑자기 일을 하고 나오지? 이랬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사용자 정의함수 fn비고를 작성해서 표 1번에 있는 K3에서부터 K24 영역에다가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세요. 했습니다. fn비고는 출근일수와 결근일수를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이고요. 비고는 출근일수 나누기 그리고 갈로 열어서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가 1이면
연차 수당 지급을 해주고 0.85 미만이면 연차 사용으로 해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한테 빈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로 하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셀렉트 띄우고 케이스. 자, 그럼 셀렉트 케이스를 쓰고 난 다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여기에는 요 뒤에 오는 거는 조건식이 아니라 조건식 안에 들어있는 거에서 주어 A가 올라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우리가 if의 조건식으로 구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이렇게 구하겠죠. 출근일수 나누기 갈로 열고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 갈로 닫고 는 1 이렇게 쓰겠죠. 그럼 연산자 앞에 있는 는 앞에 있는 거기까지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들어갈 게 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출근일수 방에서 나눠라 갈로 열고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 경우 해서 케이스라고 쓰고요. 자, 1이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답지에 케이스, is 또는 그런 게 보인다 해서 is 쓰지 말라 했던 기억하죠? 어떤 친구는 is가 붙고 어떤 친구는 is가 안 붙기 때문에 본인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세요. 조건만 1이면 1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얘 건지 제 건지 알아보기 좋기 위해서 강렬체를 쓰라 했죠. 콜론. 이해돼요? 조건 쓰고 나서 콜론. 여기다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럼 결과 어디다가 반영한다? FM 비고가 호출되었을 때. 어디에서요? FM 비고 함수 호출되었을 때. 는. 이것도 같다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는 큰 땀에서 연차 수당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다음 0.85 미만이면 그러면 케이스 미만 0.85 콜론 FM 비고는 큰 땀에서 연차 사용으로 내보내주고 그런 다음 그 외 케이스 띄우고 else 콜론 FM 비고는 이때는 빈칸 이렇게 다음 and select 이렇게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콜론을 기준해서 왼쪽에는 조건이 들어오고요. 이쪽은 조건, 이쪽 라인, 이렇게 조건, 그리고 결과 반영할 거 어떻게 할 건지. 답만 내보낼 거냐, 계산해서 내보낼 거냐 이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 여러분들 닫아주고요. 이때 여기 와서 는 FM 비고 자, 방 이름 만들어진 것부터 출근일수 먼저 넣고 콤마 결근일수 넣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끝. 이렇게 해서 끝 해주면 돼요. 끝.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if 문으로 나왔다면은 우리 알맹이만 제가 살짝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출근일수 나누기 발로 열어서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 발로 닫고 는 1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FN 비고는 큰 덤에서 연차 수당 지급을 해주고 그런 다음 결과가 3개니까 else if라 쓰고 아유 귀찮으니까 좀 복사 좀 할까? 이렇게 주어를 붙이고 미만 0.85 된 쓰면 되고 FN 비고는 큰 덤에서 연차 사용해주고 그쵸? 그런 다음 else FM 비고는 빈칸 and if 이렇게 쓰면 돼요. if문으로 나왔다면.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if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셀렉트 케이스에서는 이 주어만 케이스 뒤에 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연산자 앞에 오는 것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무평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회차에서 좀 만만하게 풀 수 있는 게 뭐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1번, 2번, 그리고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5번까지는 좀 만만하게 풀었을 거고, 그리고 4번은 왜 저렇게 돼? 라고 좀 의아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급의 이프문을 처음 접했죠? 좀 보면 여러분 1급의 이프문의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이 좀 빡시게 나오던지 아니면 true나 false, 결과 부분들이 빡시게 나오던지 아니면 세 번째 유형이 어떤 거냐? 죽어봐라에서 조건도 겁나 빡시고 결과도 겁나 빡시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if문은 첫 단추, 조건을 잘못 만들면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된다? 못 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결과가 일단 몇 개부터 이제 한번 확인해 좀 보겠습니다. 근무평가는 출근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90점 이상인 애들은 S. 근무평가는 출근 일수가 20일 이상이고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A. 오, 결과는 너무 시원시원하게 쉬운데요. 조금 손 가는 게 조건이 되겠네요. 그런다? 그 외에는 B로 표시해라. 그 말은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몇 개? 3개. 그럼 if는 몇 번? 2번. 닫는 가로 몇 번? 2번. 이해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뭐가 됐든 간에 첫 번째 결과에 조건식부터 풀어내야겠죠. 자, 그럼 여기 근무평가에서 조건이 2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검토를 시작할 겁니다. 자, 출근 일수가 23일 이상인 거. 이건 껌이죠. 출근 일수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23 엔터. 그리고 체육인들에서 반드시 검토. 23일 이상인 애들은 true가 나왔고 23일 이상 아닌 애는 false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몇 개만 봐줘도 여러분들 검토가 금방 뚝딱 끝나죠? 그러면 됐어요. 그런다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함수도 보입니까? 네, and가 보여요. 그러면 앞에 가서 and라고 쓰고 제일 뒤에 가서 콤마 칩니다. 그리고 제시된 함수는 if, count if, and가 보이는 거 보이죠? 그럼 첫 번째 조건식 건들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 조건식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갈지 보이나요? 뭐라 돼 있냐?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얼마? 그렇죠. 90점 이상인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 여기가 바로 count if가 들어가야겠죠. count if 함수가 무슨 함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조건에 맞는 애들을 개수 세는 거. 성질 없이 그냥 개수만 세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D 함수일 때 성질을 세고 그냥 count만 있던지. 오케이? 그럴 때. 자, 그럼 count if. 자, 1차, 2차, 3차 평가. 개인의 1, 2, 3차 했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또 밑으로 가니까 풀어놔야 되는 거는 뻔히 보이죠? 내가 범위 잡은 게 빨간 건 빨간 거를 제대로 보고 바뀌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콤마. 여기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그럼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90. 큰 따옴표, 이렇게 카운티프 갈로 닫아주세요. 더 이상 카운티프 함수에 채워넣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범위와 조건까지 다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90점이면 개수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1차, 2차, 3차 총 몇 개? 3개니까 는 3을 찾아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갈로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체육엔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true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지? 보면은 얘가 맞는데 다 90 이상이니까 true. 23 이상 맞는데 얘가 안 돼서 false. 이것도 맞는데 안 되고 안 돼서 false.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럼 제대로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추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앞에 가서 뭐 붙인다? if 붙이면 돼요. if. 그러니까 고급 필터의 조건식이랑 if의 조건식이랑 조건부 서식의 조건식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일 뒤로 가서 콤마를 찍어요. value if true일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A만 나오라 했죠. 큰 따옴표에서 대문자 A. 큰 따옴표하고 콤마. 그리고 value if false일 때 불 들어온 거 보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서 A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if를 시작해야 되는데 본인이 노가다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시 멈춰놓고 거꾸로 복사하라 했었죠. 덜 고생하고 싶다면 뭐만 빼고 맨 앞에 는 빼고 컨트롤 C 기억이 맞다 저 때 저렇게 했었지 기억난 친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뒤에 가서 컨트롤 V 붙이면 돼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수정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수정. 그럼 23을 뭘로 고칠까요? 20.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 80점이라 했기 때문에 90 말고 80으로 돌리고 A 대신에 뭐 적는다? 대문자 B 적으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미안해요. 앞에가 S구나. 미안해. 잘못 봤어. 노안인가 봐요. 슬퍼졌어. SA. 너 갑자기 슬퍼졌어. 이런 거에서 안 틀렸는데 원래. SA.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런 다음 여러분들 여기 펄스에다가 B까지 적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다음 우리가 if를 몇 번 했다고요? 2번. 닫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엔터. 아닌데, 노안이라기보다는 기억력이 좀 깜빡한 것 같아요. 아까 읽었을 때는 S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3 이상에서 다 80 이상이니까 A가 나오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도 얘를 왜 A가 나왔을까? 보는 거죠. 20일 이상이라서. 이해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죠,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